열정이고 몰입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느껴지시면은 아마 애보다 더 열심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쉬운 걸 가지고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 오락을 저희 부모님 오락실을 가면 무슨 퇴폐한 불량 청소년이라는 얘기를 하도 하셔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오락실을 처음 가봤어요. 가서 이제 테트리스를 했는데 정말 어찌나 몰입을 했는지 그냥 눈을 떠도 감아도 그냥 테트리스에 막 계속 떨어져 이런 몰입 맞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여기 뭐 송선 선생님도 그렇고 이효정 선생님, 이광 선생님 약간 그 몰입의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겪으신 실제로 그래서 계속 쭉 그 경험을 이어서 지금까지 와 계시는데요. 선생님들한테도 그러면 나는 어땠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 어린 시절에 그 몰입이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청년생들한테 이 얘기를 또 들어보는 게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장에서 활동을 한 교육계 및 산업계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한테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형이 공대를 갔는데 1학년 때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집에 매킨토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싶었는데 형이 자기가 야구 게임을 만들었다고 한번 해보라고 저한테 게임을 시켰는데 사실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였는데 정말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 후로 컴퓨터 교육을 받지도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중학교 때까지. 근데 그때 딱 그 하루의 경험이 검은 화면에 흰색으로 글씨가 나왔을 뿐인데 야구 게임이라는 걸 이 형이 직접 만들어서 내가 그 형이 한 게임을 한다는 경험이 저한테 제 동생한테 자랑을 했어요. 형이 만든 뭐 게임이 있는데 내가 그걸 했다. 사실 지금 봐도 어른들이 보거나 누가 봐도 이거를 할 게 아닌데 내가 아는 내가 되게 좋아하는 형이 시언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누가 보면 되게 재미없을 수 있는 거지만 내가 평소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갖고 놀던 게임을 하던 게임을 뭔가로 구현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이었고 사실 그게 제가 이제 시언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도 저한테는 어쨌든 게임을 만드는 도구였고 굉장히 재미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 와서 사실 처음에 배울 때도 크게 뭐 막 배워야 될 거라기보다는 나도 뭔가 만들어보고 싶다 약간 이런 동기를 딱 그 하루 동안에 받은 거가 대학교 때 이제 좀 나타나게 됐었던 것 같고요. 이거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한 건데 그게 프로그래밍 연구가 아니라 물리 연구, 생물 연구, 화학 연구 이런 걸 하는데 그 학교 아이들은 그냥 프로그래밍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들의 실제로 연구를 위해서 선생님한테 자문 정도만 받고 구글 같은 데 검색을 해서 자기네 연구를 이미 과학고 애들은 그 컴퓨터를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걔네들은 시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시언어로 다 대부분 많이 이렇게 해결하는데 그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 융합 이런 걸 얘기할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가르쳐만 주면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 해결에 이게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누가 근데 지금은 이 학교에는 로봇 교육 같은 거 해서 그냥 로봇에게 코딩으로 이제 몇 초 간격으로 이걸 찍게 하면 자동으로 그런 이제 실험 기구들까지도 스스로가 이제 응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예로 서울에 있는 과학고에도 요즘에는 이제 뭐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게 중요하다는 거 약간 이런 의미로 좀 알게 돼서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물론 관심 있어서 오셨겠지만 사실 한 2, 3년 후에는 확실히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 세상을 뭔가 바꾼 것처럼 뭔가 이 소프트웨어를 배운 아이들이 실제로 문제 해결을 한다는 거가 뭔지 조만간 눈앞에서 나타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방송하고 있을 때 깃발 흔들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어릴 때 학교에서 그런 안 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흔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어느 학원을 다녔었나면 두산 학원을 다녔었습니다. 똑딱똑딱 하시는 거 보면 다들 잘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남들 다 해야 되는 왜 내가 학교에서도 봐야 되는 친구들 학원까지 가고 똑같이 같이 공부를 해야 되나 너무 싫어서 너무 저는 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책받침에 이쪽에 이렇게 넘기면 구구단이 다 적혀있어요. 선생님이 그걸 암기를 하래요. 저는 적혀있는 걸 왜 암기를 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엄마 손에 이끌려서 처음으로 컴퓨터 학원을 갑니다. 네, 컴퓨터에는 4를 입력을 하면요. 알아서 10이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때 어린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굳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이 친구가 대신 계산을 해주겠구나. 그럼 나는 더 열심히 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라는 걸 조금만 더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굳이 공부를 하지 않고 얘한테 다 시켜놓고 나는 그 시간만큼 더 열심히 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거든요. 어찌 보면 그 어린 나이에 저에게 필요한 노는 시간에 구할 수 있는 법칙을 저는 스스로 발견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안 해볼 수는 없더라고요. 학교 가면 항상 선생님이 9단 몇 단 외우라고 그러면 5단 이후로는 힘들었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4학년 때 다 외웠어요. 3학년 때 외워야 돼. 결론은요.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조금 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학교에서 다른 CA, HR 같은 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너는 컴퓨터 좀 하니까 너는 무조건 컴퓨터 수업, 컴퓨터 반 이렇게 옮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월말마다 시험을 봤었는데 시험 채점을 선생님이 저한테 시키세요. 되게 단순한 이유예요. 너는 키보드가 좀 빠르니 계산기를 빨리 누를 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자꾸 시키나를 봤는데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제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막 어떻게 원하는 모양대로 뽑고 싶은데 잘 안 나오시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고쳐드리면 다음부터 저한테 이거 안 시키실래요? 라고 물어봤죠. 고칠 수 있으면 네가 고쳐봐. 그래서 그때 당시 코볼이라는 언어로 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커스터마이즈를 합니다. 단지 저는 성적을 하기 싫어서 제가 놀기 위한 그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저의 그 작은 스킬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이들이요 되게 생뚱맞게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뭐 문제 해결을 하려는 걸 보면 그냥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쟤는 왜 남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이 방법을 택하고 있지라고 다른 아이들처럼 이렇게 방향을 틀지 마시고요. 그렇게 가만히 놔둬보시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이유를 공감이라는 걸로 느껴보셔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988년도 청와 봉송 때부터 그 잡스가 만들어준 애플2라는 컴퓨터를 시작으로 저는 지금까지 거의 한 25년 정도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통치하는 케이스고요. 사실 25년 내내 하진 않았고요. 관심도가 되게 막 다양했어요. 그래서 삐삐를 보고 통신이 너무 발전할 것 같아가지고 통신을 해야겠다라고 했더니 군대 갔다 왔더니 핸드폰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늦었구나. 이렇게 군대가 나를 이렇게 사람을 뒤처지게 만드는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이제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오는 뭐 약간 가독일성으로 많이 경험을 한 케이스인데 결론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이들도 아이들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어떠한 시그널을 부모님한테 분명히 보내드리잖아요. 그 시그널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시그널을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는 것은 분명히 부모님들의 그 역할일 것 같습니다. 네, 해드릴까 하는데 제 얘기를 해드리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되게 불량한 학생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게임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아침에 등교하기 1시간 전에 꼭 1시간씩 하고 등교를 했어요. 마치고 나면은 친구들이랑 거실에 가서 아버지 그 책장에 있는 돈을 훔쳐서 10,000원씩 가져가가지고 네. 그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원, 200원 가져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네. 10,000원을 가져가서 이제 친구 5,000원 주고 나 5,000원 하고 네. 그때 당시에 10,000원이 진짜 큰 돈이었거든요. 나중에 걸려가지고 되게 혼을 나긴 했었지만은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간에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몰입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이게 어떤 분야에서 그때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보기에는 더더욱이 게임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겠죠. 지금보다 더 지금 부모님들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부모님이 오히려 잘 그런 것들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향도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알면 이래라 저래라 하겠지만 모르니까 뭘 해주실 말씀이 별로 없으셨던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들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고 그냥 믿어주고 했던 게 오히려 이제 더 열심히 뭔가 내가 빠져들어서 해볼 수 있는 경험들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이들이
소프트웨어 다른 여러 가지 몰입할 것들이 있는데 왜 굳이 소프트웨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아마 하시게 됩니다. 근데 아마 그 몰입을 할 만한 방법이 사실은 아이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건 소프트웨어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밤새도록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밤새도록 어디 그 문제지라도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몰입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마음들이 있겠지만은 그거는 그냥 우리 윗세대들의 우리 세대들의 방법인 거지 우리들이 즐겨 놀았던 것들이지 절대 이제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놀지 않고 그래서 근데 소프트웨어를 보는 것들이 게임을 하고 놀아도 상관없어요 진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게임 속에서는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냐면은 이 게임을 한두 번 하면 재미로 해요. 한두 번, 한두 시간, 며칠은 재미로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수십 시간, 1년 동안 지속해서 하려면은 재미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재밌지도 않아요. 1년 동안 할 만큼. 근데 거기서 얻는 재미라는 건 뭐냐면은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원리들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미치는 거. 여기에 보면은 나무를 심는데 나무가 심으려면은 어떤 돈이 얼마큼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그렇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요. 야 너는 왜 나무 이거 100원 주고 샀어? 내가 이렇게 하면 50원 주고 살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이게 문제 해결인 거예요. 더 나은 방법으로 내가 재화를 획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구멍가게 가가지고 100원 주면서 과자 아줌마 하나 더 주세요라는 거 배우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많은 앞에서 이제 김교관 스피치에서 나왔지만 많은 모든 회사들이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존의 방식들로 푸는 것들보다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풀어도 돼요. 친구들이랑 그 알림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트워크 만들어서 노동력을 통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틀렸다는 방법은 아닌데 그걸로 하는 것보다 소프트웨어 푸는 게 비용 대비 효율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싸우면은 이제 총이 나왔는데 칼 들고 싸우는 거랑 똑같은 형국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소프트웨어 가지고 뭘 하고 있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참 안 좋은 제 표현인 것 같은데 네, 한 번은 믿고 1, 2년 놀아도 되잖아요. 네, 내버려 두시는 게 정말 제 나름대로 해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나중에 키워보고 싶은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코딩클럽에서 이렇게 아이들 처음 이렇게 가르쳐보면서 저도 막 하지 말라고 가끔 이런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 쉽지 않더라고요. 네. 네. 원래 저희가 희한하게 소프트웨어는 저작권하고 이어지죠. 소프트웨어는 왠지 모르게 창작물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 폴 그레거라고 굉장히 정말 유명한 그 양반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잘하는 양반이 그 사업자라는데 이분의 쓴 책을 보면 해커화가 하는 책인데 그 해커가 우리가 하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의미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방법은 이게 결국 화가가 그림을 그린 것과 똑같다. 그리고 예술가들이 자기가 붓과 그 물감을 가지고 주로 밤에 하죠. 막 하다가 찢어버리고 확 찢어버리고 이렇게 스스로 뭔가 이렇게 몰입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몰입과 아마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 자기가 이렇게 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소프트를 그랬어요. 즉 옆에 누가 있을 때 소프트 못해요 저는. 몰입이 그러니까 뭔가 몰입하려면 옆에 누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주로 그러다 보니까 밤에 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런 약간의 눈물을 흘리는 그 기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오늘 이런 영어로 표현했죠. I found myself, people called me expert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참 오늘 다 정말 그 공감하는 얘기인데 조금 애가 뭔가 빠지고 싶으면 살짝 놔둬줘. 그러면 얘가 알아서 뭐 이렇게 시행착오를 해. 하다 자기 깨달아. 나는 재주가 없나 보다. 그러면 안 해. 근데 뭔가 재주가 있다면 끝까지 들어가. 근데 좀 심해. 제가 커서 뭐가 되려고 하나. 근데 놀랍게도 여기 아까 본인 말씀하시면 제 처남도 그랬어요. 1년 동안 밤마다 스타크래프트 게임만 하는 거야. 다 걱정했어. 제가 도대체 군대 갔다 와서 뭐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너 그때 왜 그랬더니 그때는 자기가
스타크래프트 선수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한 1년 한 다음에 결국 알았대요. 나는 선수가 될 수 없구나. 포기했더라고요. 몰랐어. 제가 누적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있구나. 그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최소한 왜 그러기를 살짝 좀 절대 얘기 안 하셔요. 그 중간에 이상해. 근데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결국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왠지 모르게 예술가적인 거하고 통하는 게 그래서 저작권이 걸리고 이런 부분을 약간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너희가 잘하면 돈 벌어 그렇게 작동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열정, 임재 크고 싶다 그런 묘한 거 관련되는 영역 같습니다. 예. 지금 붙이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여기서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정말 어느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는 의사를 만나야지만 병을 진단할 수 있었던 것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다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계가 정말 기계만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 병이 다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 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사람이 병이 있느냐, 병이 걸릴 가능성이 있느냐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을 하더라도 사실은 컴퓨터 과학 분야를 아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가 수가 줄어들겠죠. 예. 그러니까 연결성 아까 이제 그 의선이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모든 병과 이런 것들을 다 의사가 하던 것들이 이제 기계를 통해서 많이 되고 의사들도 그런 기계에서 판단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가기 때문에 진단하는 부분과 치료하는 영역 자체가 쉬프트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 아이들이 좀 알고서 미리 접근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좀 놀라웠고요. 하지만 뭐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국내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 뭐 설린이라던가 뭐 미림이라던가 많은 학교에서 좀 조기에 내가 뭐라도 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까지만 되면 우리가 아까 막 어느 정도 언어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계속 바뀌어요. 사실은 유행하는 언어라는 거는 보니까 뭐 바뀌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엉키지 않게 문제 해결을 하고 코드를 보고 기술의 오버웰리밍 뭐랄까 부담과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그 정도만 돼도 아이들은 뭐 김교 박사님이나 뭐 송 선생님 그리고 이민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금방 새로운 거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는 그렇게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뭐 간단하게 그냥 뭐 현황을 소개를 드리면 영국은 이미 정규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이스라엘이랑 중국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스라엘이랑 중국은 의무교육으로 그 컴퓨터 과학이랑 정보기술을 한 지가 꽤 오래됐고요. 그래서인지 벌써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서 소위 요새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그러는데 기술 창업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해외 아까 제가 중국 사람들 되게 많이 간다고 얘기했죠. 좋은 기업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미국 가서 좋은 기업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친구들이랑 종종 얘기를 하고는 했었어요. 인도 애들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8년에 중학교는 정보 과목이 34시간 이상 필수 교과가 되는데요. 사실 34시간이라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론 한 3분의 1하고 정보윤리 한 3분의 1하고 실제로 프로그래밍 코딩할 수 있는 시간은 뭐 10몇 시간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요. 갭이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영어가 우리가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도 어느 친구는 굉장히 잘하는데 어떤 친구는 굉장히 못해. 그게 좀 우려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뭐 재미가 있어서 혹은 환경이 돼서 많이 해서 굉장히 잘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것만 딱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차이가 혁혁히 나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쿠션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은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같은 교실에 들어갔는데 정말 우리 친구들 벌써 스크래치 막 재밌게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느낄 거 아니야. 아 되게 재미없는데 너무 쉬운데 그러면서 뭐 딴 거 하고 싶어 할 거고 이런 게 교실에서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좁힐 것이냐. 그래서 학교 공부도 있지만 아이들이 아까도 계속 얘기가 된 게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내가 어려움을 있거나 내가 좀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좀 착실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다시 사교육 시장에 도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봤는데 왜 영어는 수업과 달리 한 달에 왜 몇십만씩 원 쓰냐고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이제 어머니였는데 초등학생은 그래도 수학은 엄마가 가르칠 수 있잖아요. 아까 그 아버님이 이제 질문하신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영어는 애들이 요새 이제 어렸을 때도 잘하니까 엄마가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학원은 찾게 되더라. 근데 이제 뭐 소프트웨어도 그렇게 되지 않게 좀 미리 이런 커뮤니티라던가 아니면 다른 대안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이 코딩 클럽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걸 얘기했는데요. 사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초기에 그러니까 이 인문이라고 해서 뭐 스크래치나 에빈멘터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한 엔트리 이런 거는 진짜 아이들이 재미를 갖고서 에빈멘터는 조금 더 어렵지만 어쨌든 내가 막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다 익히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의 수준 있는 컨텐츠,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재미를 느끼는지 아니면 좀 영향이 있는지 앞으로 내가 정말 개발자가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나는 뭐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디자인도 하면서 약간은 프로그래밍도 좀 해주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 그런 걸로 좀 디스커버, 발견하는 그런 단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이후 가서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충분히 좀 갖고서 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 단계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뭔가를 배운다기보다는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 같고요. 근데 그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에 좋은 그 소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 자신감도 있고 나 그래도 이것저것 좀 만들어봤어 하면 정말로 미친 듯이 찾거든요. 막 뭐 밤을 새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찾고 그리고 찾은 거를 적용해보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요새 이제 무크라고 해서 무료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랙티브한 무료 온라인 강의들이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칸 아카데미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은 콘 아카데미 등등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서 이미 지금 뭐 소위 정보 영재던가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 무크를 이용해서 이론을 좀 배우고 프로젝트는 한번 만들어보고 그러고 또 이건 제가 올려가지고 링크를 다 공유를 할게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또 막 알려요. 중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만 이런데 자기가 만든 프로젝트, 자기의 질문들을 커뮤니티를 찾아다니면서 직접 질문을 구하고 답을 얻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뭐냐면 사실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그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술에 굉장히 익숙한 거잖아요. 근데 기술에 익숙한 게 아까 블루 스크린을 두려워하지 않고 엉킨 회선을 보고서도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디지털 툴을 사용해서 자기가 답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어렸을 때는 되게 중요한 게 있겠죠. 근데 온라인 커뮤니티가 결국에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너무나 무궁무진한 답들이랑 도와줄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활동 범위와 활용 범위가 너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아까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제 오늘 패널에 오셨던 그 이제 선생님들, 교수님, 박사님 그리고 뭐 많은 선생님들 사실 이런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커다란 동기부여, 그 아하 모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지난하고 어려운 재미없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게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저희들, 그러니까 어른들 혹은 멘토들이나 코치가 해줄 수 있는 사실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억지로 뭐 먹여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4시간 뭐 한 달을 놀리든 1년 놀리든 아니면 얘는 좀 옆에서 붙어서 막 이렇게 그때 말하는 칭찬해주고 가꿔주고 그러면 또 그렇게 느끼는 친구 이게 아이들마다 다르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아이 특성에 맞춰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조성해주는 것들이 사실 부모가 아닐까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군대 스타일이라고 뭐 욕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요. 그릇이 뭐냐면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에서도 있을 수 있고 큰 일에서도 있으니까요. 소소한 성공 체험이라는 게 포기하고 싶은 거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를 계속 밀어붙여서 성공을 했을 때 느끼는 그 성공 체험 있잖아요. 그 성공 체험을 몇 번 하다 보면 성장하거든요. 그러면 큰 일도 계속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교육 이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재미를 계속 추구하는 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우면 재미가 떨어져요.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뭔가 보니까 약간 투지? 끈기 같은 게 있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무엇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냥 진짜 게임을 까지해서 그냥 깼어요. 네. 뭐 그런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게 뭐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되는데 그런 경험을 해보면 그런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봤었는데 이거 되게 제가 너무 감동을 해서 오늘 이거 꼭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데 김연아 선수가 한 말이에요. 물이 100도씨까지 끓는데 99도씨까지 열심히 올려놔도 1도를 올리지 못하면 물이 끓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은 사실 그런 거 같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가 98도나 99도야.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벌써 포기하고 합니다. 1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취하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내가 한 마리 성취할 수 있는데 그 많은 거를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이 1도를 참고서 할 수 있게 계속 격려하고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정말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강한 컨셉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해봤고요. 제가 하버드 유학을 되게 쉽게 갈 수가 없죠. 아니 3년 동안 대학원 시험을 보면서 좌절을 엄청 많이 했죠. 나름 영어랑 수학을 굉장히 잘한 줄 알았는데 첫 시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정 내신 시험인가? 시험 볼 때 분명히 시험을 치렀는데 왜 시험 나왔더니 저희가 뭔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거 같죠?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랑 같이 활동한 친구들이 함께 안 하면 힘들어할까봐 그러면 얘네들을 위해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도움이 돼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엠만들기까지 갔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진짜 뭐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지금 계획은 뭐 피지컬로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아까 많이 말씀이 있었던 뭐 파이썬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수 있고 재미를 느끼는 친구들은 진짜 커뮤니티로 활동할 수 있게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도 한 6개월 이상 혹은 이제 이미 친분이 생긴 친구들은 자기네들끼리 연락하고 나 뭐 만들어서 이렇게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뭐 이런 칸 아카데미나 코드 아카데미에 이제 한글 버전이 있거든요. 한글 버전으로 뭐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라는 그 언어에 대한 수업을 듣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듣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만들자 그러면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뭐 저희가 도와주는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게 뭐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럴 땐 이런 거 해봐, 이런 데를 찾아봐, 뭐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는 정말 이제 커뮤니티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기초 체력이 쌓인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를 저희 계획으로 삼고 있고요. 그 전에는 아무래도 그냥 와서 그 커뮤니티 형태지만 사실은 수업을 하게 되는 정말 수업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무래도 수업에 익숙하기 때문에 일부는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와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간 이제 많은 프로그램이었는데 뭐 당장 이제 그간 이제 참가하셨던 분들한테 메일을 드렸는데요. 이제 12월에도 이제 처음 시작한 친구들,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한 친구들이 우리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앱을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기존에 앱을 만들었던 친구들은 계속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12월 5일부터 또 12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메일을 통해서 계속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이나 웹사이트에도 공고를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접수는 하는데요. 뭐 기존이랑 비슷하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매월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다 직장인들이고 뭐 학생이고 이러다 보니까 매월은 못하고
한 달은 좀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한 달은 하면 약간 격월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논의해보고 그거는 계속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프라인으로 많이 얘기하면 좋지만 그게 또 서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아까 디지털 리더시를 했는데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냥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온라인을 어떻게 보면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제가 이렇게 청년생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패널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지금 청년생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형 누나 보니까 하고 싶은 거가 또 애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많이 있는데 지금 또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지금 자리 계신 분들 한 명씩 소개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 마무리. 그렇네요. 래플 그 다음에 발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까지는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직장을 다니는 신입 직원 인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뭐 교수님이나 학교에 뭐 자문을 구할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스스로 이제 커뮤니티 같은 거를 찾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됐고요. 아이들 가르치는 경험을 한 팬클럽에서 3,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얻는 것 같고 이제 좀 노하우가 쌓이면은 아이들한테 좀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고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활동 잘 하면서 학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도 서로 이렇게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차한솔이라고 하고요. 대학생이라서 약간 시간이 남아서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애들도 좋아하고 그냥 가르치는 일도 많이 했어서 그거랑 제가 전공하고 있는 거랑 같이 할 수 있는 코딩 클럽을 찾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소프트웨어 와이스터고를 갔고요. 올해 2월달에 고등학교 졸업해서 바로 취업해서 여기 어떤 그룹을 통해서 코딩 클럽을 알게 됐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입장이라서 그 경험을 아이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왔는데 사실 초등학생 고학년들을 가르치다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래서 좀 가르치는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아이들 가르치면서 저도 몰랐던 부분을 다시 복습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해야 좀 더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생각하다 보면서 저도 지금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좀 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대학생 이종건이고요. 처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지인의 소개로 게임 메이커반을 졸업식을 왔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그냥 게임을 하는 것만 있었는데 애들을 보니까 게임을 직접 만들고 하면서 앞에 나서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공감을 받아서 그때 이후로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